안녕하세요, 스컹크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진화론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진화론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법칙이 과학에서 가장 절대적인 상위의 것이고 이론, 가설로 불리는 것들은 증명이 되지 않은 수준 낮은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지동설은 증명이 안 되었을까요? 멘델의 유주 법칙은 절대적인 걸까요? 멘델의 법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법칙, 이론, 가설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법칙이 절대적이고 이론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동설,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말들은 그냥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일 뿐이지 학술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경우에는 전공 배우러 대학교를 가면 진화학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일개 이론으로 다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우장춘의 삼각형 하나만 해도 훌륭한 이론이거든요. 그냥 십자가 속 식물들 몇 종류 진화관계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이론인데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유전학이라고 하지 유전론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진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물학을 정식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전공 과목으로 진화생물학을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생물학에서 종집단이 어떤 형질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화학을 발판으로 삼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학계의 대체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적 존재나 지적인 존재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대체 모델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는 진화학이지만 일단 저는 계속 진화론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는 지금 학술론이나 대학교 강의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일반 대중들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표현상에서도 편의상 대중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진화론은 어째서 과학일까요? 과학적 방법론은 가설 설정, 실험 및 관찰, 데이터 검증, 이론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들은 과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화론은 데이터 검증을 아주 많이 받았고 실험적 증명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잖아요. 물고기는 일심방 일심실입니다. 양서류는 이심방 일심실이고 파충류는 이심방 불안정 이심실, 조류와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입니다. 정확히 고생물의 진화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부모님께서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정자와 난자를 각각 제공해 주십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고 이 수정체는 세포 분열을 해서 태아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 과정에서 심장의 구조는 처음부터 이심방 이심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형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엔 심방과 심실을 갖추어서 어류의 일심방 일심실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 다음엔 심방에 심방 사이막이 생겨서 이심방이 되고요. 다음에 심실에 심실 사이막이 생깁니다. 1심방 1심실에서 2심방 1심실로 그 다음에 2심방 2심실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고생물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을 인정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어떤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설화든 지적 설계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그닥 유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든 지적 설계자든 뭔 뜻이 있어서 그랬겠죠 하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신의 의지 혹은 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의지에 대해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체가 세포 분열해서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과정, 발생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신체가 구성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과정에서 조금만 틀려도 헤르니아라고 해서요, 기관이 엉뚱한 곳에서 자랍니다. 내장이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뇌가 엉뚱하게 자란다든지 하는데 보기 불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분들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생 과정은 DNA에 있는 염기 순서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진행됩니다. DNA 염기 배열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발생 조절에 관여하는 정보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새로 시작한다거나 완전히 뜯어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것을 없애지 않고 추가 정보를 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장을 만드는 발생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류의 심장을 만들고 심방 사이막을 추가해서 양서류의 심장을 만들었다가 심실 사이막을 추가해서 포유류의 심장 구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조절 유전자 구간에는 조상종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발현할 수 있는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기 배열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도 가능합니다. 2011년에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은 어류가 가지고 있는 발생 조절 유전자의 영역 중에서 지느러미를 활성화하는 스위치 영역을 찾아냅니다. 이 영역을 생쥐가 가지고 있는 사지발달 영역에 꽂아서 스위치를 켜봤더니 생쥐의 팔다리가 발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류의 발생 조절 유전자로 생쥐의 발생 조절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 조절을 활성화시키는 영역을 호메오박스, 혹수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많은 동물들이 서로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연구진은 사람, 생쥐, 닭, 개구리, 제브라피쉬, 홍어가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당연히 이들은 호환이 가능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조상종에게 물려받은 유사한 유전자 영역이 존재할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브라피쉬의 상동 영역을 이용하여 생쥐의 사지발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을 성공했고 닭, 개구리, 사람, 생쥐의 상동 영역까지도 찾아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이들 유전자 영역이 진화의 역사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학술적 연구 성과는 매우 단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진화학은 대학교 전공 과목이고 지금도 생물학계에서 전공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실험도 넘쳐나고 입증된 실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간단한 예들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도 충분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들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영상들은 진화론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진화론이 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그닥 유의미한 반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